누군가에겐 아침이란 그저 하루의 시작일 뿐이지만 은퇴한 이들에게 아침은 때로 막막한 미로처럼 다가온다. 나가야 할 이유도 누군가 기다리는 이도 없는 집안에서 조용히 떠오르는 햇살은 기쁨이 아닌 공허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정년 이후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 시간을 견디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과거에는 알람이 울리기 무섭게 출근 준비에 바빴고 매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도 누군가의 부름을 받으며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부름이 없다. 누군가와의 약속이 없으면 말 한마디 없이 하루가 저물고 식탁에 차려진 반찬보다 외로움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한다. 진짜 하루는 현관문을 열고 나설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집안이 아닌 세상 밖으로 한 발 내딛는 그 순간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된다고. 바로 72세의 홀로남 이종만 씨가 매일같이 쓰는 은퇴일기의 첫 문장처럼 말이다. 현관문을 열고 나는 매일 새로 태어난다. 이종만 씨는 34년간 인쇄업에 종사하다가 66세에 완전히 일을 그만두었다. 오랜 시간 노동으로 다져진 몸은 일을 멈추자 오히려 여기저기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함께 나이 들어온 아내는 3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가 처음 맞은 홀로의 아침은 말 그대로 적막이었다. 부엌에서 나오는 소리도 화장실 물 흐르는 소리도 전부 정지된 듯한 침묵 속에서 그는 한동안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아내의 자리가 비워진 식탁 앞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갔다. 처음에는 슈퍼마켓에 가는 걸로 시작했고 그 다음엔 동네 공원으로 또 멀리 있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버스를 타고 멀리 나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돌아왔다. 그는 말한다. 밖으로 나서는 발걸음은 여전히 어색하지만 집 안에만 있으면 자신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오늘도 걷는다고. 은퇴 후 살아있다는 감각은 그저 살아남는 데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에서 오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례는 부산에 사는 70세 여성 김인숙 씨의 이야기다. 그녀는 40년 가까이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65세에 명예퇴직했다. 평생 아이들과 함께하며 보람을 느껴왔지만 막상 퇴직 후엔 나라는 존재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가족은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뜸해졌으며 무언가 생산적이지 않은 삶에 대해 스스로 자책하게 되었다. 그럴수록 그녀는 외출을 꺼렸다.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로는 거울도 보기 싫었고 괜히 누가 자신을 알아볼까 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은퇴 여성 글쓰기 수업이 있다는 홍보물을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등록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수업에서 만난 또래 여성들과 나눈 이야기, 매주 써내려가는 일기 속의 감정들, 타인의 공감에 그녀는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고 수업이 있는 날은 유난히 옷을 고르고 머리를 단정히 다듬었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현관문을 자발적으로 열기 시작했다. 집안에서 잊힌 존재에서 다시 세상 속의 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길은 어쩌면 그렇게 작은 문 하나를 여는 일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 세 번째 사례는 73세의 조철민 씨다. 그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퇴직 전 그는 누구보다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이었다. 팀장으로서 매일 수많은 후배들과 소통하고 회의를 주도했으며 주말이면 지인들과 골프를 치거나 모임에 참석했다. 그러나 퇴직과 동시에 관계는 빠르게 끊어졌다. 회사를 통해 맺어진 인연은 생각보다 얄팍했고 한두 번 만난 뒤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아내와는 수년 전 이혼했고 자녀들도 외국에 나가 있어 연락이 드물었다. 그는 어느새 자신이 그토록 꺼리던 고립이라는 단어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다. 그가 선택한 탈출구는 매일 아침의 시장 산책이었다. 그가 사는 동네의 재래시장은 크고 시끌벅적하지 않지만 익숙한 손님을 기억해주는 채소가게 사장님과 인사를 주고받고 어묵을 파는 가게 앞에서 가볍게 한 잔 국물을 마시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연결된 기분이 든다. 말수가 줄고 표정도 굳었던 그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 변화는 매일 아침 그가 신발을 신는 시간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매일 거울 앞에서 외친다. 오늘도 나간다, 철민아. 잘 다녀오자.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가졌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품고 있다. 모두 은퇴 이후의 삶을 스스로 열어 나가야 했다는 것. 누가 대신 길을 마련해주지 않았고 누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다. 오히려 집이라는 공간은 보호막이 아니라 스스로를 잊게 만드는 침묵의 감옥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은 용기를 냈다. 밖으로 나서는 발걸음을 반복하며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내 안에 새기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다.
은퇴란 단지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흔들리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이다.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진짜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 세상과의 연결을 확인하는 작고도 위대한 행위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현관문을 여는 일이다. 그 순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새로운 하루의 주인으로.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경제력이 아니라 일상이다. 수십 년간 일정한 루틴에 맞춰 움직이던 삶에서 갑자기 벗어나면 인간은 자기 통제력을 잃는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도, 옷을 갈아입을 명분도 사라진다. 그 공백은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방향을 잃은 시간이며 삶을 구성하던 질서가 무너진 상태다. 문제는 이 무너진 일상이 매우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사람을 무력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역할 속에서 존재감을 유지한다. 그런데 은퇴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박탈한다. 일터에서의 역할은 사라지고 관계의 상당수는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말하는 외로움의 본질은 타인과 단절된 고립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 누구의 필요도 받지 않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 고립감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쉽고 결국 건강과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은퇴 이후 삶의 재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일상 회복이다. 그리고 그 출발은 밖으로 나가는 행위에 있다. 물리적 공간을 이동한다는 단순한 행동이 삶의 중심을 다시 잡는 기제가 되는 것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나가는 것, 그 행동이 스스로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하지 않다. 나는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갈 곳이 있으며 나를 기억해줄 사람이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다. 그렇기에 단순히 외출이 아닌 의미 있는 외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동네 슈퍼나 시장을 다니는 것에서 출발해 작은 문화센터, 도서관, 공원 산책, 동호회 활동으로까지 확장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반복이다. 처음부터 활동의 양을 늘리려 하기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반복된 외출 속에서 자신만의 경로와 익숙한 장소, 눈인사 나눌 상대가 생기면 외출은 의무가 아닌 기대가 되고, 그 기대는 다시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자기 존재의 복원이다. 직장을 잃는 순간 많은 사람은 정체성을 잃는다. 교사였던 사람은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고,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그냥 동네 노인이 되어버린다. 문제는 은퇴 이후의 사회가 이들에게 새로운 호칭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렇기에 은퇴자는 스스로에게 새로운 이름과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그것이 글쓰기일 수도 있고, 사진 촬영, 손주 돌보기, 봉사활동, 마을회관에서의 작은 역할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이라는 자각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단순히 과거의 잔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현재의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인식이 생긴다. 실제로 은퇴 후 글쓰기 모임이나 독서토론,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관되게 말한다. 나는 다시 누군가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고맙다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누군가와 교감하는 순간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 반대로 관계가 단절되고 이름조차 잊히면 존재는 급속히 사그라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소한 연결이다. 매일 들르는 시장의 상인과 나누는 짧은 인사, 카페 주인과의 눈인사, 같은 시간대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이웃과의 고개 끄덕임, 이 모든 것이 은퇴자의 삶에 있어선 귀중한 끈이다. 이 연결이 반복되면서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고 어느 순간 다시 정서적 안정이 찾아온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바깥 활동만이 정답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리듬을 찾는 일이다. 어떤 이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어떤 이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간다. 은퇴 이후에는 그동안 외부 조건에 맞춰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의 삶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그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남겨진 시간은 견딤의 시간이 되기 쉽다. 무언가를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생기를 얻는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결국 하나의 행위로 귀결된다. 바로 현관문을 여는 것이다. 바깥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피부로 느끼며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 그것이 하루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며 은퇴 이후에도 삶은 여전히 진행형임을 알려주는 신호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수 있다. 하루를 여는 진짜 시작은 자명종이 울릴 때가 아니라 내 두 발로 문을 열고 나갈 때 시작된다고. 오늘도 나는 세상을 향해 내 존재를 알린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내일도 다시 태어날 것이다.